요거 다 하시면 1매출 한 400만 원을 찍습니다. 진짜로. 누구나 300만 원 찍습니다. 누구나.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모든 매체에 거미줄처럼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허위 로직이다 해버리면 순위를 3위에서 나중에 되면 막 270위까지 떨어뜨려버려요.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떨어지면 이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일단 한 4개 정도로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된다. 폭발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 이 방법이. 조회수가 많으면 매출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리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첫 번째로 진행하시는 게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또 큰 게 블로그 체험단. 보통 1년 계약입니다. 지금은 단가가 뭐 120만 원, 1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협의를 좀 하면 60만 원, 1년에 뭐 7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진행하게 되면 한 번 먹었을 때 뭐 체험단권을 2만 원씩 줘서 블로그 포스팅을 만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심리는 뭐냐면 내가 양산 맛집에 예를 들어 쳤어. 근데 이제 플레이스로 신용이 안 돼. 그럼 이제 블로그를 보는 거지. 블로그를 봐서 안에 있는 차림상,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설명을 보고 정보가 세심하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소비자들이 그 매장에 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커플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뷰, 개수, 품질. 이거는 이제 리뷰, 개수, 품질 같은 경우도 이제 개수 채우려고 돈 주고 사는 건 효과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수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블로그 체험하시는 분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으신 분들이 리뷰를 써주시면 뭐를 드린다. 감자튀김을 드린다. 이런 게 있어서 리뷰 개수도 중요합니다. 리뷰 개수. 왜냐? 리뷰 개수는 매출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하지만 전환율, 유입률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산 맛집을 찾았어. 여기 괜찮아. 갈까 말까 고민해.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봐서 차림상을 봤어. 그런데도 이게 조금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블로그 체험단 많이 쓰는데 이게 허위가 아닐까? 그럼 리뷰 개수를 보죠. 리뷰 개수가 한 700개 있구나. 700명이 이용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조금 있구나. 가보자. 라고 들어가는 거죠.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냥 하나 광고했다고 해서 그냥 가지 않아요. 내가 보고 차림상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이나 리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곳이다 했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들어갑니다.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네이버입니다. 보통. 그래서 요거 들어가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또 4번 소상공인 뭐 이제 지역 클릭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요거랑 비슷한 네이버 상품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양산 한의원을 쳤어요. 그러면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은 그 밑에 이 지역에 추천하는 맛집이라고 뜨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그게. 그래서 모든 매체에 거미줄처럼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분산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클릭당 비용을 좀 최대로 올려놔도 돈이 잘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챙겨주시고. 5가지 이제 요즘에 이제 트래픽 잡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제 광고로 띄우지 않고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잡아서 실질적으로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가가 뭐 60건에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경쟁이 많을수록 경쟁이 높을수록 그 단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많이 돈을 태워야 이제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은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한 달에 250만 원을 집어넣었을 때 계속되면 매달 250만 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는 로직을 검증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허위 로직이다 해버리면 순위를 3위에서 나중에 되면 막 270위까지 떨어뜨려버려요.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자연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자연 발생을. 한번 떨어진 매장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니 로직 잡는 게 있습니다. 로직. 요거는 좀 위험한 리스크 업. 그렇게 해서 일단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플레이스 상단 광고를 조금 하시는 게 좋고 60만 원만. 블로그 체험단 1년 계약하셔서 좋고 리뷰 개수는 계속적으로 쌓아 올리시는 게 좋고 블로그 개수도 올려야 되겠죠. 소상공인 지역 클릭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에서 네이버 주문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의 이 자연 발생 로직을 올리려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왓더버거면 왓더버거를 계속 쳐야 돼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주문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순위가 올라가서 더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많이 찾을수록 올라가요. 그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데이터 검증이 들어가는 게 네이버 주문을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순위가 올라갑니다. 보통. 그래서 그것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많아요. 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이제 양산 맛이라고 치면 자동으로 검색어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양산 맛집 왓더버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비춥니다. 돈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요 일단 한 4개 정도로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4개를 할 때 요거를 좀 끼워 넣는 게 좋습니다. 표지에 홀 포장했을 때 치즈볼 4개 증정. 왜냐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 그냥 배달시켜 먹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거는 거예요. 홀 포장 치즈볼 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고 1차. 그다음에 두 번째 인스타. 요즘에 이제 50대 분들도 다 인스타 합니다. 인스타를 할 때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인스타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꾸준하게 끌고 가야 되는 플랫폼이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막 매출이 막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스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인스타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양냄비예요. 빨리 끓어요. 빨리 식어요. 근데 끓는 거 확실해요. 적은 돈으로 효율을 칠 수가 있다. 특히 잘 모르면서 맛있는 집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1번 전자찌라시, 2번 피드 올리기, 3번 맛집 돋보기 3단 노출, 4번 먹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크게.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전자찌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스타에서 할 짓 없을 때 이제 쭉 내립니다. 내리면 이제 막 가게들 막 다 뜨죠. 좋아요도 안 눌렀는데 그게 이제 인스타에서 만드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인데 전자찌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내 반경 3km 있는 인원에게 내가 올린
피드를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자찌라시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반경 설정, 핸드폰 기준 반경 3km 안에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겠다라고 할 때 이 설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예산, 한 달에 25만 원을 쓰겠다, 하루에 7천 원을 쓰겠다, 그러면은 25만 원을 7천 원으로 30일 나눠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산, 내가 주방에 박혀 있더라도 다른 누군 매체들이 내 가게를 계속 이제 그물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 세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한 25만 원에 한 달 예산을 하루에 7천 원 정도로 잡으세요. 그러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효율이 좋은 금액을 조금씩, 매출이 오르는 것 대비 조금씩 올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 올리기, 보통 이거 추천드리는 게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피드 올리는 건 내가 돈이 안 들어요. 노가다성이에요. 내가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태그를 좀 잡고, 뭐 예를 들어 평택이잖아요. 평택 맛집 대단히 있잖아요. 사람들이 치는 키워드, 뭐 평택 맛집, 평택 술집, 평택 카페, 평택 가볼 만한 곳, 이런 키워드들이 대단히 키워드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올려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많이 치는 곳에 깔리게끔. 이 매체의 핵심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키워드들이 앞으로 내가 3년이 지나도 그때 3년 뒤에 이걸 봤을 때 많겠죠. 우리가 배포된 것들이 많겠죠.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들도 대단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단위로 잡고,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키워드 잡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하여튼 피드를 올려줘야 되는데 시간대를 보통 한 11시, 5시에 올립니다. 저는. 왜냐면 밥을 먹을 때, 보통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제 밥 때가 되면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그럼 이제 보통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고 있는데 가자가 아니고 씨 뭐 먹지? 검색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제 걸려들어요. 11시, 5시. 11시, 5시에 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이 도파민이 많이 터집니다. 그때 자극적인 사진이 보면 여기 가자, 그래 먹자, 바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거 피드 올리기 노력한 만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피드가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팔로워 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나중에 혜택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 팔로워들은 DB라고 봐야 돼요. DB를 많이 올려놓으면서 구매가 전환되는 율도 높여라. 피드 올리기 돈 안 듭니다. 키워드들은 그 대신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키워드들 쓰는 거 있어요. 샵, 오늘은 수제버거 맛있다, 오늘 점심은 햄버거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샵은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치는 키워드의 글자예요. 그리고 이게 띄어쓰기에 따라서도 이게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칠만한 키워드를 쓰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유명한 음식점 뭐 이런 것들 써도 돼요. 샵 맥도날드를 써도 돼요. 그러면 양산 맥도날드 치면 양산 맥도날드에 내 피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내가 빨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는 키워드들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피드 올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맛집 돋보기 상단 노출, 이거 이제 홍보 마케팅에서 하는 겁니다. 인스타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산 맛집 치면 도배가 쫙 돼 있습니다. 요새. 옛날 도배 안 돼 있었어요. 그 변질됐습니다. 지금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건 너무 도배성이 많아서 사람들이 질려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물스물 없어질 때 한 번씩 해보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돋보기에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 맛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 건이 올라가 있으면 700건 올라가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홍보 회사들이 뭐 우리 한 30만 원 해드릴게요, 매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적은 키워드들로 상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기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대단히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서 상단으로 올리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한번 찾아보시고, 요즘에는 인기가 제일 많은 게 먹스타입니다. 먹스타 애들은 먹는 것만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만 만드는 채널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회사처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먹스타 뭐 사실 뭐 5만 원 유료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솔직히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너무 사기가 많아요. 일부러 조회수나 그 다음에 팔로워 수나 뭐 댓글 작업을 조금 해가지고 이제 팔로워만 늘려서 돈을 받아먹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집니다. 잘하는 애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 잘하는 기준은 뭐냐면 최근에 올라간 게시글을 확인합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그러면 최근에 게시한 게시글이 3일 전에 게시를 했는데 댓글이 한 70개, 100개, 120개 올라와. 그 다음에 조회수가 뭐 예를 들어서 2만 건씩 터져. 그러면은 그 채널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이 좀 돼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해야겠다. 그럼 가격을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먹스타 애들은 보통 금액이 싼 거는 5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좀 효과가 있는 것들, 팔로워 좀 있고 이제 반응이 좀 있는 데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한 번에 다 진행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진행하면서 한 120만 원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겁니다. 이 효과가 제일 좋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돼. 매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6가지의 돈을 과연 얼마를 총 쓸 것이냐. 먼저 선정을 하고 네이버에 30%, 뭐 20%, 50%, 30%를 분할하고 컨텐츠 정해가지고 딱 진행을 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틱톡, 유튜브는 사실 비춥니다. 왜냐면 틱톡, 유튜브는 지역 타켓이 잡기 힘들어요. 틱톡, 유튜버는 광역 노출입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있는 곳들이 틱톡, 유튜브로 효과를 많이 봐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역에서 만두 팔고 있는데 TV 광고 할 수 없잖아요. TV 광고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TV 광고와 인스타 광고의 중간 단계가 유튜브입니다. 금액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광역 효과로. 그래서 유튜브, 틱톡은 그냥 취미삼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안 나옵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 효과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죠. 근데 중요한 건 효과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무섭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취미삼아 올리세요. 딱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500명, 1000명, 2000명 하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쌓이고 나중에 그 고객들에게 우리 음식 이제 전국에 택배로 보내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야 돈을 계속 넣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쓰는 거에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매장이나 브랜드를 키워나갈 분들은 이거를 하시는 게 좋다. 나중에 효과를 본다라는 거고. 당근마켓이 요새 좀 부상했습니다. 예, 당근마켓은 연령대는 보통 이제 한 30대에서 한 50대 분들이 타겟이고, 이거는 이제 당근마켓의 가장 좋은 타겟이 뭐냐면 내 지역의 한정입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
사람이 서울에 있는 것을 살 수가 없겠죠. 광고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고를 올린다는 것은 내 그 인방 3km 내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당근을 쭉 내려보면은 뭐 통영 굴 좋은데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광역 광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내려다 보면 이 지역 맛집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냥 왓더버거 올리면 안 되겠죠. 왓더버거 오픈, 왓더버거 1주년 행사, 왓더버거 2분기 행사 해가지고 치즈볼 4개 증정합니다 라고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치즈볼 4개 준다던데? 그게 이제 구전을 만들어내는 소재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깔아놓고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퍼져나가겠죠. 보통 30만원 당근 광고 캐시 충전해서 30만원 돌리면 효율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좀 하시고, 맘카페 블로그 침투, 지역 맘카페. 사실 가장 입으로 전파가 가장 빠른 건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30대 중에 누구일까요? 엄마들은 좋고, 나쁜 게 확실히 좋은 건 확실히 좋다고 합니다. 안 좋은 건 확실히 안 좋다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훌륭한 엄마분들이 이것들을 이용하시고 정말 맛있고 서비스가 좋으면 막 이제 자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맘카페의 도움을 좀 빌리는 거예요. 맘카페에 그냥 광고성을 올리는 건 어머니들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먹으신 분들은 맘카페에 좀 올려주셔라.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사실 맘카페에 글을 좀 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맛있던데 올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맘카페 규정상 지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자 소비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워지더라도 왓더버거 오픈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즈볼 4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와주세요 하면 어머니들이 4개? 한번 먹어보자. 주인이 지금 저런데 와줍니다. 자기가 직접 글을 쓰세요. 근데 유료 홍보 대행사도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맘카페 침투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직접 해가지고 맘카페에 글을 올리셔.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뭐 한 달에 2번, 3번 올리시죠. 자, 그러면 엄청 많죠. 하는 게. 근데 돈이 뭐 100만원 아니죠. 6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30만원이죠. 그럼 이제 한 달 돌리겠죠. 그러면 각자 효율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전환율이 어떻게, 클릭률이 어떻다. 그 다음에 인스타는 조회수가 어떻다. 당근마켓은 조회수가 어떻다. 그 다음에 맘카페는 조회수가 어떻다. 조회수가 많으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유명할수록 돈을 많이 받느냐.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많이 보면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 비싼 거예요. 그 전법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매출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를 다 이용하더라도 조회수가 낮으면 어떻겠죠? ROE, 내가 맨날 얘기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리려면 뭐가 중요하다? 후킹 포인트가 중요하다. 후킹 포인트는 홀 포장 치즈볼 4개 증정합니다. 이게 문구가 바뀌고 사진이 바뀌어야 되겠지. 요즘은 더 자극적이고 더 혜택이 많게끔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서 배포가 형성돼서 형성이 된다. 이 작업들은 홀 매출도 포함되지만 요 매출도 들어간다. 같이 잡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요 홀에 대한 행사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여기에 유입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들어가게끔 만든다. 그래서 요거 마케팅, 정편 요거 두 개 다 합치면 2kg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산다는 기준으로 요거 다 하시면 1매출 한 400만 원을 찍습니다. 진짜로. 누구나 300만 원 찍습니다. 누구나. 근데 안 해서 그래요. 그 대신 품질, 맛,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속도, 위생 이 받쳐줘야만이 300만 원이 계속 되겠죠. 보통 매출이 떨어지는 건 오긴 하지만 만족을 못해서 다음에 안 찾는 것. 그럼 이제 속도와 온기와 음식의 퀄리티로 인해서 계속 그거에 맞게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많이 치더라도 전환율이 떨어지. 그래서 이제 지역 상권은 한계 매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2km 반경 인구수를 좀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km 많이 사는 곳은 10만 명, 15만 명이 살기 때문에 뭐 2억 5천, 뭐 3억도 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지방권들은 뭐 많이 살아봤자 5만 명, 핫한 곳이 7만 명, 그 다음에 보통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살기 때문에 한계가 매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보통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 팔아도 계속 꾸준하게 끌고 가면 굉장히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달을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범위 체크해보고 한계 매출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무작정 2억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 예를 들어서 부산에 따지면 광안리와 금정구, 범어사 쪽이랑 만약에 비교했을 때 이거를 했을 때 효과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동일한 금액을 넣었을 때. 광안리. 아니죠. 금정구가 더 많죠.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진행하면. 왜냐? 다른 그 광안리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노출도가 떨어집니다. 경쟁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들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체들은 나이가 많이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김해 이런 곳 있죠. 연령대가 높은 곳들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곳들은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단지로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보통 다 하기 때문에 이제 20대, 30대, 40대 인구가 많은 곳에서 쓰면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에서 쓰면 폭발적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에 사는 연령대마다 다르고 그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효과가 좋겠죠. 어머니들이 많이 사시니까 신도시. 그리고 이제 20대 친구들이 많은 곳들은 이게 더 인기가 좋겠죠. 여기 또 이런 거 스레드도 있습니다. 스레드 요새. 스레드. 글 쓰는 거. 그것도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주변에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해라. 그리고 요 홀 포장이나 치즈볼이나 이런 거 후킹 포인트를 잡고 노출시켜라.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 월별 반복적으로 시행해라.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일로 조금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